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하는 아이들입니다. 오늘부터 SW 코딩 자격의 스크래치 부분에서 상급, 2급, 1급 순서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 유튜브에 SW 코딩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 문제풀이 강의를 보기 전에 미리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풀이에 필요한 문제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제공해 준 걸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국생산성본부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자격 인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앞에 보이는 자격증 메뉴들 중에 SW 코딩 자격에 바로 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자료실에서 기출 샘플 문제를 들어가서 종목을 SW 코딩 자격으로 선택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여러 샘플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상급 하나, 2급 하나, 1급 하나를 차차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최근 나와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급 중에서는 여기 샘플 문제 6번을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처음 다운을 받았을 때는 파일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을 풀어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상급 샘플 문제라고 들어있습니다. 열어서 스크래치 응시자를 한 번 더 열고 이 안쪽에 있는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 파일 이렇게 두 가지를 열어줍니다. 상급의 시험 문제는 시험 시간은 45분이고 문제는 10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앞쪽에 5문제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예요. 같이 첨부되어 있는 한글 파일을 열면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칠 때에는 이 수험 번호와 성명을 꼭꼭 잘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노랑이는 대전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에는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다라, 마바 순서대로 자, 어떻게 한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림으로 출발해서부터 도착까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요소라고 해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화,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컴퓨팅 사고력 요소 중 1번은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에 가에서 바처럼 과정과 순서를 표현한 것이다에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를 이 컴퓨팅 사고력 요소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골라서 넣어야 됩니다. 자, 2번은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에 두 번째 있는 지도처럼 이 과정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 또 이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적어야 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단어들을 봤을 때, 아, 대충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들에게는 좀 요 단어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어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지식백과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초등학생용으로 단어를 잘 정리해준 백과사전입니다. 자, 일단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 컴퓨터로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논리적이고 알고리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저희의 다른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오셔도 되고, 여기 있는 글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컴퓨터처럼 착착착착
순서대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렇게 사고력을 키워나가 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예시에 보면은 이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로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블라블라블라 등등의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모든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꼭 이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컴퓨팅 사고력의 대표적인 사고력 방법의 예시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표현까지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한다는 건 모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은 것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하던 아니면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던 표현을 하겠다라는 데이터에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서 해결을 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 분할입니다. 그림에서는 아침 식사라고 하는 큰 틀을 잘게 밥하기, 국 끓이기, 뭐 반찬 세팅하기, 수저 놓기, 밥을 담기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과정을 표현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분할, 말 그대로 큰 문제를 작게 나누어서 해결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세세하게 정말 표현을 많이 하는 거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큼직큼직하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딱 강조를 해서 표현하는 걸 추상화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에서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거를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들어가서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표현을 할 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알고리즘은 뒷부분에 순서도 문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써 이렇게 알고리즘을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하고 순서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화는 말 그대로 어떠한 행동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여 가상으로 수행시키는 것. 자,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 또는 이제 컴퓨터 용어에서는 그것을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실행시키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컴퓨팅 사고력 요소의 단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번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착착착착 정리를 해두었죠. 그래서 이것은 알고리즘과 절차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로 표현을 해준 것은 한눈에 보기 쉽게 딱 필요한 경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추상화에 해당하는 작업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훈이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암호로 약속 장소를 전달하려고 한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보기에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6개의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훈이가 친구와 약속한 암호가 10진수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볼게요.
재훈이가 친구에게 암호를 넣어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를 이진수로 변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암호를 10진수로 한번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한 번 더 이진수로 바꿔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시. 학교 끝나고 라고 할 때 학교는 이 암호에서는 0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진수로 바꿨을 때는 0000이기 때문에 0000 끝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할 때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이스크림은 3번입니다. 10진수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옆에 있는 표로 이진수를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는 0011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정답은 0011. 같은 과정으로 컴퓨터 학원 가자 였을 때는 컴퓨터 학원이 5번이고 이것을 이진수로 변경했을 때는 0101이다 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10진수, 이진수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이 10진수와 이진수는 컴퓨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단어의 뜻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0진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을 말합니다. 0에서부터 9까지 한 자리에 있는 숫자들의 개수가 총 10개다라는 뜻의 10진수이고요. 만약에 이 0에서부터 9까지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자리수를 늘려가면서 숫자를 만드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가 있고 9보다 더 큰 것을 표현을 할 때는 이미 한 자리는 다 사용을 해서 더 이상 한 자리수로는 이것보다 더 큰 수를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자리로 자리수를 늘려서 조합을 해서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진수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진수는 사용하는 숫자의 단위가 0, 1, 딱 두 개밖에 없어서 이진수입니다. 그러면 1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0과 1은 한 자리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2라는 그 이 문자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1과 0을 조합해서 자리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마치 9에서 10으로 한 자리에서 두 자리가 되어 변화하듯이 1, 0 이렇게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자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3을 표현을 하는 거는 여기 0의 자리를 1로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1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모든 자리수가 1로 다 차버렸을 때에는 다시 더 이상 더 큰 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 0, 0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자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5를 표현을 할 때는 여기에서 1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101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1이 채워져 갑니다. 6은 1, 1, 0 7은 111 자, 여기서 7일 때 111 모든 자리수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1로 다시 넘어가면서 1000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자리수가 늘어나고 또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1이 채워져 가는 규칙으로 9는 1001 10은 1010 11은 1011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이해하셨다면 요 남은 12에서부터 19 혹은 그 뒤에 더 큰 숫자들까지 한번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이 되나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미션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번과 2번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요 1, 2번 문제가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진수가 무엇인가 라는 개념 설명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단순히 문제만 푼다라고 했을 때는 5분 내지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둔다면 시험장에 갔을 때에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남은 문제들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서 풀어보아요.